몇 년 전 어느 날 아주버님,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아무리 일하느라 정신없이 쉬어도 그렇지 끼니를 거르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는지 아시면서. 재수씨, 둘이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물을 마십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인걸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끼니를 일부러 거른 건 아니고 밖에서 사 먹는 밥이 얼마나 비싼지 배가 조금만 고프면 그냥 참게 되더라고요. 동성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값 좀 쓰면 어디가 더 나? 형이 이러고 다녀도 형수님은 뭐라고 안 하셔? 그 사람이야 뭐 새학기 시작해서 정신없어. 아마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것도 모를걸. 오늘 너희 집 갔더니 또 어중간하게 들어와서 자는 사람 깨우지 말고 최대한 늦게 들어오랜다. 형님하고는 아직 화해하지 않으신 거예요? 냉전 상태로 지내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형, 내가 들어도 형이 잘못했어. 이제 승우도 곧 학교 들어가는데 한푼이 아쉬운 시점에서 차를 바꾸겠다니. 영순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형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인데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을 아껴야지. 오죽하면 엄마도 형 좀 설득해보라고 하겠어. 뭐든지 간에 형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 말릴 정도면 형도 생각을 바꿔보고. 이래서 월급쟁이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야, 윤재야. 형이 다 형만 좋자고 이러는 거 같냐? 막말로 사업가 중에 국산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어딜 가나 무시받기 쉬운 타겟이 된다고. 속은 문드러 썩어도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삐까번쩍해야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가뜩이나 이번 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허덕이는데 이 바닥이 좀 좁냐? 한마디만 뱉어도 10마디로 부풀어서 소문이 퍼지는데 언제부턴가 나만 나타나면 쉬쉬거리는 게 계속 국산차 끌고 다니니까 알게 모르게 날 더 따돌리는 것 같단 말이지. 이참에 망해간다는 루머도 잠재울 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잖아. 나도 다 승우 엄마랑 승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너라도 나 좀 이해해줘라. 뭐라 하지만 말고. 아이, 형 사업 말아먹은 게 벌써 몇 번째인데 이제 와서 승우랑 형수님을 위한다고? 아이 그러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때려쳐서 이사다를 만들어. 대지금까지 몰래 빼돌려서 사업하다 걸렸을 때 이혼 안에 만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거 기억 안 나? 형은 사업 체질이 아니라니까.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안정적인 직장 구할 법도 한데 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러고 있어. 남자가 되어가지고 월급쟁이로 한 달에 2, 300만 원 벌면서 집 사고 차 사고 언제 성공하냐?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택도 없지. 남자로 태어났음 한 방을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가란 언제 어떻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만질지 모르는 거라고. 주식가도 갔다 할 수 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몰라. 네 말대로 지금까진 말아먹었다 쳐도 이번엔 진짜 다들 탐내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고 경험들을 발판 삼았는데 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 영이 성공하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남을나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 뭐라고 형 좀 도와줘라. 아주버님 도와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너 아직 재수 씨한테 말 안 했냐? 이런 건 좀 미리미리 말해 놓으라니까 참 민망하게 내 입으로 참. 그게요 재수 씨. 지금 진짜 성공이 지금 곧인데 자금이 살짝 부족해서 빛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차 바꾸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 그러다 보면 어울리는 급 자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하나의 정보를 얻는데도 저한테 오는 정보는 완전 고급 정보가 될 텐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재주씨도 알다시피 집사람은 사업하는 거에 엄청난 반항심이 있고 이미 엄마도 여러 번 절 도와주셨어서 더 이상 나올 돈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윤재랑 재수씨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설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돈을 떼먹겠습니까? 진짜 결실만 맺으면 바로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몇 배로 갚을 테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재수씨한테 직접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성공이 보장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 믿고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왜 정아한테까지 돈 얘기를 꺼내? 형이 그런 식으로 빌려간 게 벌써 얼만지 알아? 내가 형 때문에 정아 보기가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그놈의 성공은 맨날 고시라더니 아직까지도 못했으면 이젠 제발 포기 좀 해. 야, 그렇게 단칼에 거절만 하지 말고
다시 생각 좀 해줘. 나라고 동생한테 돈 빌리는 게 편하겠냐.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야,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줘도 대부업체에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너나 나나 윈윈 아니겠어? 재수씨가 윤재 저놈 설득 좀 해줘요. 내 말은 통 듣지를 않으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재수씨도 저희 엄마한테 들으셨죠? 어릴 때부터 제가 끝발이 좋아서 항상 한 방이 있던 놈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일이 잘 안 풀렸던 건 맞지만 이 끝발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탄탄대로만 앞두고 있으니 재수씨가 힘 좀 주세요. 그게요. 아주머님, 저희 이번에 적금도 새로 들고 또 저희도 이제 슬슬 됐어. 당신 마음 약한 거 알고 수작 부리는 거야. 형, 우리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딴 상탕발림에 넘어갈 사람 새로 찾아봐. 그게 형이나 나나 시간 낭비 안 하는 길이니까. 윤재야, 그러지 말고. 너 솔직히 지금까지 혼자서 고생하는 엄마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하냐? 난 정말 내 아들이랑 와이프도 소중하지만 우리 엄마를 위해서 큰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 보답은커녕 아직도 물에 내놓은 자식처럼 가슴 절며 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얼굴 볼 때마다 죄송하고 가슴이 참 먹먹해. 어떻게 해서든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나라고 이렇게 실패 겪었는데 낙담을 안 하겠냐. 기를 쓰고 다시 도전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도 꾸역꾸역 해보려는 건 다 엄마를 위해서라고. 그거야 엄만 형밖에 모르니까 그러지. 솔직히 장남 사랑 엄청나게 받았잖아. 그걸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같은 날 졸업식 하면 엄마는 항상 형한테 갔었고 나 입시할 때도 형이 돈 필요하다니까 내 학원비까지 형한테 준 사람이야. 그 덕에 난 몇 달째 학원비 내지도 못하고 결국 잘렸잖아. 결혼할 때도 봐. 형 결혼한다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 적금까지 깨서 집까지 해주더니 난 아무것도 못 받았어. 형수님은 장남의 며느리니까 시집살이는커녕 엄마가 눈치 보면서 쩔쩔매지만 우리 정아는 2배로 시집살이 했다고. 아이야, 내가 그걸 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만큼 너랑 재수씨한테도 미안하다는 뜻이지 뭘 그렇게 비꼬서 듣고 그래. 어쨌든 정 못 믿겠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자. 그거 법적 효과 있는 건 알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차용증 써서 공증 받아도 되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처가댁에서도 더 이상의 도움은 없다고 쐐기를 박아서 매달릴 곳이 너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차용증 써올 테니까 이번에만 딱, 제발 형 좀 살려줘라, 윤재야. 여보, 그래도 아주버님이 차용증도 쓰신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면 한 번은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빠듯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해버리면 계속 찝찝할 것 같아. 정말요? 정말이죠, 재수씨. 역시 재수씨는 다를 줄 알았다니까. 지금 한 말 절대 물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요. 대신 지금까지 못 받은 돈도 무시할 순 없으니까 아주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부터 작성하시고 기간도 정해서 그 안에 갚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정말 빠듯하다고요. 아셨죠? 당연하죠. 설마 제가 재수씨한테 거짓말 치겠어요? 당장이라도 차용증 작성할 테니까 딱 기다려요. 몇 년 뒤. 여보, 어머님 오셨는데? 오늘 집에 오신다는 연락 받은 적 있어? 아니,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는데? 무슨 일이지? 아유,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늦게 열어?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으면 저희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연락은 무슨. 내 아들 집인데 맘대로 오면 안 되냐?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그래. 내가 나이를 먹어서인지 요새 할 말이 있어도 막상 하려면 까먹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난 김에 얼굴 보고 하려고 왔다. 참나. 엄마, 아무리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 해도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미리 연락은 기분이잖아. 우리가 집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턴 정아 생각해서 전화라도 해줘. 그나저나 무슨 할 말이길래 이렇게 집까지 왔어? 아유, 잔소리. 어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지 아빠랑 똑같은지. 요즘은 아주 그냥 죽은 지 아빠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안 그러냐? 그래서요? 어머님 하실 말씀이 뭔데요?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저번에 들어보니까 니들 그동안 모은 집으로 집 살 거라며. 그땐 내가 정신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집을 산다는 거니? 니들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은 거면 최소 10년은 모았을 텐데 액수가 꽤 되겠지? 하긴 그러니까 집 사겠다고 한 거겠지만 얼마 정도 되는데? 뭐야? 그게 왜 궁금해? 갑자기 얼마를 모았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아이 뭐 물어보면 안 되니?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니들이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더 살았는데 그동안 자식도 없이 둘이 모아서 모았으면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성아야? 네? 네. 그죠. 제가 27살 때 일찍 결혼했잖아요. 오빤 그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결혼 미루자 했지만 차라리 결혼해서 둘이 벌면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다면서 제가 먼저 청혼했잖아요. 언제가 됐든 간에 내 집 마련하고 여유로울 때 아기 낳고 싶다고 이세 계획도 미뤘었으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서 이제 드디어 집 살 수 있게 됐으니 늦었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보려고요. 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다 엄마가 형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나 결혼할 땐 땡전 한 푼 안 줘서 그런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닌데도 단 한 번도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잘 아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 집에서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풍요롭게 키우고 싶어서 지금까지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으니 이제라도 이세 계획 세워봐야지. 아니 뭐 지금 나이가 벌써 몇인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언제 계획 세우고 언제 임신하고 나와서 키우니? 니들이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란 건 왜 몰라? 정아재가 얼핏 보면 어려 보이는 얼굴이긴 해도 몸도 똑같을 것 같니? 얘 지금 임신해도 노산이다 노산. 그리고 애는 낳기만 하면 끝인 줄 알고. 네 형을 봐라. 지금 이혼을 앞두고 양육원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고 있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아이, 엄마는 왜 초를 치고 그래? 우리가 형이랑 같아? 아무리 내 형이지만 형은 이혼당해도 싸. 지금까지 사업하겠다고 날뛰다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야? 안 그래?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남들 하는 건 다 하려다가 결국 큰 코 다친 거잖아. 그러게 내가 말렸을 때 적당히 그만했어야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허영심만 채우더니 꼴 좋다 아주. 나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지는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형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건지. 나 원 참. 장남이 괜히 장남인 줄 알아? 윗사람이 잘 살아야 그 덕이 아래로도 내려오는 법이야. 지금 네 형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도움을 못 줄지언정 그게 비아냥거리고 싶냐? 형제가 서로 힘이 돼줘야지 남들처럼 헐뜯으면 어떡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형편을 서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머님 고정하세요. 오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다. 하나밖에 없는 아주버님이 이혼당하고 금쪽 같은 지 새끼까지 뺏기게 생겼는데 니들은 집 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이래서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겠어? 난 솔직히 니들한테 실망했다. 집을 살 수 있는 큰 돈을 모아놨으면서 어떻게 입을 싹 닫고 힘든 사람을 나몰라라 할 수가 있니? 생판 남도 이러진 못할 거야. 내가 너희였음 일단 사람 먼저 살리고 봐야 한다면서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온갖 걸 다 줬을 텐데 어쩜 그리 매정하니? 그러게 형이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줬으면 이혼을 당하겠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혼에 니들도 한몫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집 사려고 모았던 돈 형한테 줘라. 형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곤 니들이 어디 새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돈을 왜 형한테 줘? 형이 이렇게 힘들어진 게 어떻게 우리 탓이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말이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어떡해? 지나가는 사람 마음나 붙잡고 물어봐. 엄마 말이 가당키 나은지.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이 그럼
네 형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동생이란 놈은 뭐 했는데? 형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이거야? 네 형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장남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집을 기어이 사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니 너희는 애도 없고 어차피 노산이라 애도 잘 안 들어설 텐데 헛된 꿈에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말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너희도 뿌듯하고 얼마나 좋겠어.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둘이서도 잘 살면 되잖아. 정아 너도 네 남편이랑 같은 생각이니? 왜 아까부터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 말이 돼야 무슨 대답이라도 하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뭐야? 또 올 사람 있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윤수지. 내가 불렀다. 돈 받을 놈이 와야지 내가 대신 받을 순 없잖아. 아, 얼른 들어와서 애들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윤수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왜 윤재가 뭘 했는데? 야, 넌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하지. 엄마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야겠어. 너 어쩜 애가 자기밖에 모르냐?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병이 절되는 건 말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한 집안에 자식까지 있는 가정이라면 옳고 그른 건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아? 형도 사업 망해서 형수님한테 이혼당하는 게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 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가 10년 동안 집 사려고 모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막말로 엄마나 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안 그래? 결혼할 때 그 흔한 혼수 하나 해줘봤어. 아무 도움 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손 하나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모은 돈을 내놓으란 건데. 아,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형 그동안 나한테 조금씩 빌려갔던 돈이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맨날 돈 빌릴 때는 사업 자금을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 갖다 대면서 정말 고지가 코앞이라는 매번 똑같은 수법으로 빌려갔잖아. 빌려주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해대면서 뜯어갔잖아. 그 돈이 정말 사업에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이유랍시고 말했던 것들에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도와준 사람 힘 빠지지 않게 코딱지만한 성과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든지 사업으로 벌린 일은 하나도 수습되지가 않았는데 명품이 늘어나고 멀쩡하던 차를 고급 외제차로 바꾸는 등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줘. 사업을 명목으로 형 치장하는데 정신 바랬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아니, 오죽 지쳤음 형수님이 이혼하자고 하셨을지 아직도 모르겠어. 에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양육권을 포기를 못하고 있냐? 기석인 내가 봐도 승우는 형 같은 아빠 밑에서 크는 거보다 형수님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걸? 형하고 살아봤자 형처럼 한심한 놈 되기밖에 더 하겠냐고. 애 인생까지 망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양육권 깔끔하게 포기해. 바탕이나 돈도 없는 주제에 소송하겠다고 돈지랄하지 말란 말이야. 이놈 자식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지 형한테 대드는 거 좀 봐.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형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서 싸가지 없게 말을 씹으려대. 윤수가 첫째고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딴 식이니까 네 형을 더 감싸고 돌 수밖에 없는 거야.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니? 니들은 자식이 없어서 부모 자식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자식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부모야. 게다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가 또 누가 있다고 포기를 하란 말이야. 니들이 이런 대우가 싫었음 진작에 애를 갖지 그랬냐? 지금까지 돈 모으겠다고 애도 안 낳고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집은 또 무슨 소용이고 계획은 또 무슨 계획이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생각처럼 쉽게 애가 들어서지도 않을 거고 설령 생긴다더라도 노산이라 어떤 애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뿐인데 손주를 포기하라고? 포기할 거면 니네가 포기해. 더 신경 돋구지 말고 집 사려고 모은 돈 당장 형한테 줘. 진작에 알겠다 했으면 이렇게 언성 높일 일도 없었잖아. 사과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돈 주고 이쯤에서 끝내. 왜 못 주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사람을 열나게 만들고 난리야. 내가 늘 말했지.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평생을 그렇게 길러왔고 잘 따라오더니 왜 이제 와서 반항이야? 네 와이프가 그러라고 시키든 형이야 힘들어 죽든 말든 무시해버리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어? 정아 네가 말해봐라. 네가 어떻게 구워 살면 먹으면 애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 우리 없을 때 윤재랑 형을 이간질 시킨 거야.
그런 거냐고! 아이씨, 그만하라고! 콩가루 집안일에 왜 정아를 끼워? 정아가 뭐 했는데? 정아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나 항상 말리면서 형편 들던 애라고. 내가 쪽팔려서 그런다. 정아 보기 쪽팔리고 너무 미안해서 이런다고. 엄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형 넣고 감싸 놀기만 할 거야? 엄마가 이러니까 형이 이 나이 먹도록 지 밥벌이도 못하면서 사는 거잖아. 안 그래? 나랑은 다르게 엄마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워놨는데 제대로 살긴 그냥 밑바닥부터 스쳐해온 나한테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돼? 아, 제발 둘 다 그만 좀 하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다 나주차고 이러는 거 같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이혼도 하겠다. 내가 챙겨야 할 가족이라곤 진짜 피가 섞인 너랑 엄마 그리고 내 아들뿐인데 내가 성공만 하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려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돼. 원래 사업이란 게 자금이 좀 있어야 뭐라도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 너도 잘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임신해서 멀쩡한 애가 나오기 힘들다던데 재수 씨랑 네 나이에 어떻게 건강할 거라고 단정을 짓냐? 노산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어. 에이 진짜 요즘은 30대 초중반만 돼도 노산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재수 씨는 벌써 30대 후반이잖아. 노산도 그런 노산이 없지. 지금도 둘이 깨보금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 애가 꼭 굳이 있어야 돼. 집 마련하려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애 때문일 텐데 그 애를 포기하면 집도 안 사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걸로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재수 씨도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요. 애 욕심내다가 자칫 잘못해서 재수 씨 건강 상하면 어떡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둘이 행복하게 산다 생각하고 집 사려고 모아놨던 돈은 나 먼저 빌려줘요. 네? 아유, 이렇게 물러터져선 끝까지 동생한테 화 한 번 안 내는 거 좀 봐. 형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을 내대는데도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가 있니? 아, 윤수 너는 그게 문제야. 엄마가 늘 얘기하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칼 같은 땐 칼 같은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아, 이렇게 늘 착하기만 하니까 진작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밀려나간 거 아니야. 형은 이렇게 착하고 물러터졌는데 동생이란 놈은 어쩜 저리 성질머리가 덜하고 야박한지. 아,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아주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어요. 대체 오빠랑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은 적도 바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식구니까 내 신랑의 형이니까 어떻게든 이해하려 하고 도움되려 했어요. 오빠가 싫다면서 극구 반대를 써도 전 오빠 설득시키면서까지 원래 없던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드렸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진 거죠? 저희는 아주버님 도와드리려고 돈 벌며 사는 사람들인가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움은 받을지언정 염치는 있어야 하잖아요. 말끝마다 노산이라고 하시는데 저희요. 아주버님한테 그동안 빌려줬던 돈들만 있었어도 내 집 마련? 그거 몇 년 전에 이루고도 남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거의 무릎 꿇을 기세로 차용증 써줄 테니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충분히 집 살 수 있었는데도 그거 미루면서까지 아주버님 도와드렸던 거거든요. 아무 도움 없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제야 내 집 사서 남들처럼 사랑의 결실을 가지려는 꿈 꾸고 있는데 못해준 거라곤 고생밖에 없으신 분들이 노산이네 뭐네라는 막말로 초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에이, 내가 두 사람 때문에 정화를 볼 낯이 없어. 장모님 장인어른을 뵐 면목이 없다고. 아무리 한심해 죽겠어도 믿고 짜증나도 형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장님이고 내 유일한 형제니까 결국에 형편 들어주고 지금까지 도와줬거든? 솔직히 말할까? 나 형한테 빌려준 돈들 그래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없는 돈인 셈 치고 안 받으려 했어. 갚겠다고 들이밀면 거절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 돈들은 그냥 내가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 생각하고 쓰고 싶은데 쓰라 하려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나부터가 형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데 한몫했단 거 깨달았다. 그 누구보다 고생한 건 정한데 그 돈을 왜 형이 결실을 써? 내가 내 사람보다 형을 더 신경 써줬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으니까 나한테 빌려갔던 돈들 다 갚아. 난 꼭 받아내야겠으니까
국어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어떻게 해서는 다 토해내라고. 형이 쓴 차용증에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한참이 지났었고 그 후에 직접 손으로 쓴 각서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주겠다 했잖아. 돈 빌릴 때마다 썼던 각서나 차용증 공증까지 받은 채로 나한테 있는 거 알지? 그럼 이제라도 약속 지켜야지. 안 그래? 형이 성공해서 나한테 작은 콩고물 떨어지는 건 다음 생에나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정아랑 내가 고생해가며 번 우리 돈이나 당장 갚아, 이 개자식아! 어? 야, 말로만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너 그걸 진짜 공증까지 받아냈냐? 아이씨, 이거 진짜 무서운 놈이네. 그래도 형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대하면 좋냐? 좋냐고! 아, 진짜 안 될 놈이잖아, 이거. 있던 정이 다 떨어진다, 야. 네 줄 돈이 있었음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동안에 빌렸던 돈 내진 적이 갚았겠지. 지금까지 못 갚아서 이런 하극상이나 당하고 있었겠냐? 패치! 곧 죽어도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내 장기 팔아서라도 돈 챙겨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아우,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런 놈을 내 배 아파 낳고 미역국을 챙겨 먹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없는 살림에 애 둘 키우느라 힘들었을 때 갖다 버리는 건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어.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귀한 우리 장남등에 칼을 꽂으려고 해. 참나. 이래서 같은 새끼들이라도 정이 안 가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네 형이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알면서 돈 갚으는 소리가 나오니 천하에 죽일 놈아. 네 형 팔아서 돈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받고 싶으면 나 죽여서 가져가. 아무리 차용증을 100장 쓰면 뭐하니? 보적가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몰라? 고소도 안 되는데. 아유, 뭘 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야지. 동생한테 돈을 빌리는데 차용증까지 쓰는 형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고 공증까지 받아대는 놈이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형은 너한테 줄 돈도 없고 있어도 괘씸해서 못 준다. 내가 아주 끝까지 뜯어 말릴 테니까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네 알아서 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거 보고 하는 말이겠지? 돈 빌릴 때는 되도 않는 동정 유발에 눈물까지 흘려댔으면서 갚으라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 누가 보면 내가 돈 떼먹은 줄 알겠어. 어차피 평생을 형밖에 모르던 엄마한테 별 기대도 없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두 사람한텐 정말 실망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도와주고 챙겨왔다는 게 후회스럽네. 힘들어하면서까지 형 내 따로 키울 거였음 차라리 버리지 그랬어. 그랬음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그 더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어찌됐든 그건 엄마가 한 선택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선택이란 걸 하려고. 분명히 말할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난 형한테서 한 푼도 빠짐없이 돈 받아낼 거고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 거야.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매달려도 넘어가 줄 생각 절대 없으니까 희망 자체를 버려. 알겠어? 며칠 뒤. 영수님, 여기에요.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괜히 곤란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도련님. 이혼에 뭐에 신경 쓸 게 많아서 학교 측에 양해 구하고 지금 쉬고 있어요. 일 마무리하면 다시 복직하는 걸로. 그나저나 어쩐 일로 저한테 보자고 그러신 거예요? 도련님이 저랑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모양이 썩 좋진 않을 텐데 어머님께서 아시기라도 하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전 누가 뭐래도 형수님 편이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나 뵙자고 한 거니까요. 형수님이 그동안 저희 엄마랑 형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지 알아요. 형수님이 받은 스트레스 전부를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도련님이라곤 저 하나인데 의지할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승우 아빠 때문에 도련님이랑 동서가 많이 피해본 것만 생각하면 제가 승우 아빠를 말렸어야 됐는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죄송해요, 도련님. 진작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더라면 현재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이미 흘러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형수님이랑 승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전에 형수님,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아, 도련님도 승우 아빠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고서 빚이 쌓여 있었던 건 아시죠? 그렇게 쌓인 빚들은 항상 제가 감당했어야 됐고, 이번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문제들로 저랑 많이 다퉜었거든요.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지원해줬던 돈만 합해도 거의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돈을 홀라당 까먹은 것도 모자라서. 알고 보니 제가 승우 태어나고 나서부터 들었던 보험과 통장까지 다 해지해서 환급금까지 몰래 빼갔더라고요. 그 많은 돈들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을 하질 않더니 알고 보니 여자가 있었어요. 살림까지 제대로 차려놨더라고요. 물론 승우 아빠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황당하시죠? 저도 한동안은 믿기 힘들고 뭐랄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멘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사업을 핑계로 수많은 돈을 가져갔어도 여러 사람이 있는 힘껏 도와줬어도 성공은커녕 망하기만 했던 건 마음이나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됐는데 그 후엔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빨리 정리됐어요.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이유 설명하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와중에 참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저희 친정에 몰래 혼자 찾아가선 눈물까지 흘리면서 또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을 숨쉬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 어머님은 아셔봤자 승우 아빠 편들 게 뻔하고 도련님은 제게 잘못은커녕 오히려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던 거 다 알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 편견에 말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참 바보 같죠? 어머님한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으면서도 말도 안 하고 참았으니 그냥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나 봐요. 영수님, 그런 일 있었으면 저는 엄마한테 말하기 힘들었던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어떻게 혼자서 참으셨어요? 저희한텐 말 못하더라도 정아한테는 털어놓으시지. 정아가 형수님 엄청 따랐던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형수님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형수님이 불편해하실까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었다 놓는데 참...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이 장남 사람이 끔찍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동선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서만 생각하면 가슴에 돌이 걸린 것처럼 먹먹했었는데 이제 와서 사실 이랬었다라고 밝히기가 좀... 동서한테 하나도 불편한 거 없으니까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때가 되면 저도 말하기 편해지겠죠. 형수님, 저도 지금 형수님과 형이 양육권으로 소송 중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의 생각이 더욱 듣고 싶었고요.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아는 형에게 승우의 양육권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형수님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 생각에 변함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고 굳건해졌죠. 사실 그동안 형수님도 모르게 형이 저한테 빌려간 돈이 꽤 됩니다. 아예 형수님과 승우를 위한다는 말에 넘어간 제가 멍청했던 거죠. 근데 얼마 전 엄마랑 형이 찾아와서 저희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아온 돈을 달라 하더군요. 저흰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며 거절했더니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리고 이세를 가지려 한다는 말은 비하적인 말까지 뱉더라고요. 노산이니까 애초에 희망조차 품지 말아라. 지금까지 둘이 잘 살았으니 앞으로도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새로 식구가 생길 일도 없으니 집도 사지 않아도 될 거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그런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제서야 면을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그동안 제게 돈을 빌려갈 때마다 썼던 차용증을 들먹이며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절대 줄 수 없다면서 악을 지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오늘도 민사소송 접수하고 나서 형수님 뵈러 온 거였어요. 결연이라 형사소송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차용증과 각서의 공증까지 받아놨고, 그동안 나눴던 메시지들과 통화 녹음 등 채택될 수 있는 증거들이 꽤 돼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대요. 억대가 넘어가는 돈을 날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리면서 바람난 놈한테 정이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없던 정도 떨어지네요. 동서가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동성 괜찮아요? 네, 저도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먼저 연을 끊자고 나온 사람은 저쪽이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본때를 보여줘도 되겠다 하더라고요. 정화가 저보다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것도 많고 또 공증까지 받은 각서와 차용증은 꽤 법적 서류가 되더라고요. 이게 형수님이 양육권 가져오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듯 받아주세요. 증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서류들로 승우 양육권의 양자도 못 꺼내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도련님, 이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 서류를 주실 생각을. 감사해요, 도련님. 정말 죄송하고. 야, 네가 그 여자를 왜 만나고 있어? 둘이 왜 같이 있냐고. 변현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몰라서 이래. 이 새끼 이거 진짜 프락치였네. 야, 이 박쥐 같은 새끼야. 남이서.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라고 전화까지 해서 성질을 부려.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소송 걸렸다는 연락이 아직 안 왔나 보네. 소송이라니 그게 뭔 개소리야. 그럼 구라를 쳐서라도 빌려준 돈을 꼭 받아내야겠냐. 가족끼리 소송이 될 리가 없잖아. 참나 이렇게 닥달해댈 거면서 돈은 왜 빌려줬었는데 너도 안 받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근데 이제 와서 힘든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 엄마가 알면 잘했다고 할 것 같아. 가뜩이나 그날 일로 미운 털 단단히 박혔는데 또 어떤 소리 듣고 싶어서 나한테 이래? 나한테 네 운명이 달려있단 거 아직도 모르겠냐? 어디 모자간에 관계 끊기게 해봐. 그때 가서 후회하고 잘못했다 사과할 거냐고. 지가 어떻게 형을 무시할 수가 있어. 가족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 나이 되도록 몰라. 엄마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걸 이렇게 배신해.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형. 내가 아니라 형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단 걸 왜 아직도 몰라. 가족이 위대하다는 사람이 형 때문에 고생만 하던 형수랑 토끼 같은 자식을 저버리고 바람 피워 살림까지 차리냐?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아니라 형이 배신한 거야. 내 돈으로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니까 좋았어? 엄마가 형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한심한 쓰레기로 살고 있냐? 엄마가 준 사랑에 대한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소송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그건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형은 직접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증거를 만들어줬잖아. 공증받을 거라고 하니까 신분증까지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발뺌을 해? 내가 말했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돌려받을 거라고. 그동안 나눴던 메시지들, 공증 받아놓은 각서와 차용증들까지 다 법적으로 채택된다더라. 그래서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평생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던 혹 제대로 떼어낼 참이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내 소송은 물론이고 형수님한테도 도움 드리려고 만났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올해 바람까지 피운 불륜남 주제에 양육권을 욕심내다니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내 도움이 없어도 형수님이 승소하겠지만 작은 아빠로서 떼어낸 혹을 조카한테 떠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실하게 인생에서 치워주고 싶어서 이 법적 서류들로 확실하게 짓밟아 주시라고 했어.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이혼의 유책도 갖고 있는 사람이 빚더미에 쌓여 소송까지 걸려 있는데 어떤 판사가 미쳤다고 그런 놈한테 양육권을 줘?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재판 준비나 잘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딴 걸로 협박할 생각하진 말자. 내가 말한 혹은 형뿐만 아니라 엄마도 포함이었으니까. 그럼 앞으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형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좀 하겠지만 자식 잘못 둔 부모가 뭘 어쩌겠어?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연락하지 마. 난 가족 같은 거 없으니까. 소송 결과 아주버님께 지급 명령이 떨어졌고 여러 번 기간을 어긴 적이 많아 집과 차는 물론 통장이랑 카드까지 가압류가 된 상태가 됐어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미안하다면서
합의해달라고 연락을 해오시지만 저희 남편은 일제히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남편이 준 서류들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본 판사님은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는 것이 지당하니 다달이 양육비는 물론 소송 때문에 발생한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하셨다네요. 이제는 숨만 쉬어도 갚아내야 할 돈이 천진데 그 누가 곁에 남겠어요. 한 가정을 파탄내면서 같이 붙어먹던 상간녀도 떠나갔고 앞으로는 끔찍하리만큼 장난밖에 모르던 어머님만이 장난 때문에 고생하시겠죠. 도와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한텐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 결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돈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앞으로는 여유를 좀 가지면서 이세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노산이라는 주변 걱정들은 무시하고 그동안 저희 부부가 건강관리를 했으니 우리에게 큰 선물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만 갖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천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길.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